이제 수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수박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짝대기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어요.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를 먼저 가위로 오린 다음에 이 표시를 맞춰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으시도록 가급적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으니까 우선은 원단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르실 때는 대략 1cm 정도, 그림에서 1cm 정도를 남긴 다음에 잘라주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1cm 정도를 남긴 다음에 잘라주세요. 나머지도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바느질을 해줄 텐데요. 이거는 잠시 치워두고 겉면과 겉면이 마주 볼 수 있도록 포개어 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원단 뒷부분이 이렇게 비쳐 보이기 때문에 이걸 겹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표시 있는 곳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침핀 해주고 고정을 해줄게요. 바느질 될 부분은 여기 그림 안쪽에 그림선에 딱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그림선에서 1mm에서 2mm 정도 안쪽에 들어온 위치에 바느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바느질을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먼저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빨간색 실을 끼워서 준비를 해줍니다. 매듭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바느질을 할게요. 바느질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빙 둘러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은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홈질을 꼼꼼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박음질을 했더니 원단이 쭈글쭈글해지더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박음질을 할 때 실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면 원단이 쭈글쭈글 울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당겨주지 않으면 나중에 솜을 넣을 때 원단 요 틈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쁘지 않은 인형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당겨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바로 터득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 보시면서 적당한 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나면 한번 당겨주고 또 이쪽 손으로 원단을 살짝 한 번 더 당겨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원단이 울지 않고 적당한 힘으로 바느질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바느질을 한 다음에 한번 세게 당겨주고 오른손으로 원단을 한번 당겨주고 이 작업이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단을 이렇게 한번 당겨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편안한 방법으로 찾으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계속 해줄게요. 조금 빨리 바느질을 할게요.
자, 바느질한 실은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살짝 오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는 솜을 넣으면 충분히 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바느질을 했으면 내 중심에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밥을 여기 제가 표시해둔 부분 있죠? 이쪽에 여기 그리고 여기 가위밥을 넣어줄게요. 가위밥을 넣을 때는 그림에서 2mm 정도, 2-3mm 정도 여유를 둔 다음에 잘라주세요. 그림에서 여유를 2-3mm 정도 둔 다음에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맞춰줄 건데, 여기 보시면 얘 중심은 이쪽 중심에 줄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모서리에 가도록 위치를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가 될 겁니다. 보시면 얘는 중심, 얘도 여기 중심. 그러면 얘네들은 내 모서리는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파악이 되셨으면 이제 원단이 겉면과 겉면을 마주 보도록 하고 포개준 다음에 중심에, 그리고 이쪽도 중심에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은 이 모서리와 이 부분까지 이렇게 모서리와 표시된 부분 먼저 위치시켜서 시침핀으로 고정, 그리고 이쪽 부분도 모서리와 이쪽 부분도 이렇게 모서리와 이쪽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시죠?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한 다음에 이 중심부에도 시침핀, 이 중심부에도 시침핀을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이쪽 먼저 작업을 해준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늘에 초록색 실을 끼워주시고, 바느질을 하실 때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림보다 1에서 2mm 정도 안으로 들어간 위치에 바느질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느질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음질을 해줄게요. 그림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 위치에 박음질을 합니다.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바느질을 했으면 이제 다시 다음 바느질을 위해서 작업을 해줄 텐데요. 여기 보시면 다음 중심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세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보시고, 자, 한 다음에 보시면 이 그림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나 한쪽이 짧거나 그러면 한쪽 원단을 당기면 원단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 잘 맞아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제가 제자리 바느질을 한 두세 땀 정도 할게요. 왜냐면 이런 모서리 부분에는 이렇게 바느질을 옮겨가는 중에 구멍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땀 정도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자, 다음 바느질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갑니다. 옆면 이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옆면 바느질을 이렇게 해주었고요. 자, 이쪽 부분 바느질을 했으니까 이제 이쪽 부분도 맞춰줄게요. 이쪽 모서리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잘 고정을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뭔가 좀 안 맞다 싶으면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느질 경계면에는 두세 땀 정도 계속 제자리 감침질을 해준 다음에 넘어가시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자리 박음질을 한 다음에 또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 박음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서리까지 또 바느질이 되었으면 다음 바느질이 될 곳을 이렇게 아까 앞서 맞춰준 중심부 이렇게 잘 맞춰져 있죠? 여기에 이제 원단을 살짝 당겨서 맞춰준 다음에 여기도 모서리를 맞춰줍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맞춰준 다음에 살짝 당겨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창구멍을 남기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창구멍은 크게 남기지 않고 한 이쯤에 이 정도로 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침핀 고정했으면 바느질을 계속 합니다. 창구멍을 남긴 후 바느질을 한 다음에 매듭 지어주세요. 모서리를 박음질을 해줄게요. 이쪽 모서리는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해줄게요. 여기가 고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느질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러면 맞춰주실 때 여기 모서리를 여기 중심부에 잘 맞춰줍니다. 이렇게 중심부에 잘 맞춰줄게요.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여기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제자리 감침질로 조금 더 튼튼하게 모서리를 막도록 할게요. 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을 했으면 이제 이쪽 중심부도 마저 제대로 맞춰준 다음에
안 맞는다 싶으면 살짝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잡고 원단을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서 잡고 이 부분을 제자리 감침질을 또 2, 3회 할게요. 자,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옆면으로 옆면으로 바느질을 두세 땀 정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바느질이 얼추 끝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느질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면 시접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시접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cm 남겨뒀던 거를 0.5 정도 남을 수 있도록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이 사면 모서리에는 이렇게 날려주세요. 이렇게 날려주세요. 이쪽 부분에도 원단이 시접이 많이 남은 부분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한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곡선이 심한 부분에 가위밥을 좀 넣을게요. 자, 가위밥을 이렇게 넣습니다. 가위밥을 넣었을 때는 실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초보분들은 한 겹씩 가위밥 넣는 거 아시죠?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가위밥 넣는데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곡선이 있는 부분에 모두 가위밥을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곡선이 심한 부분일수록 조금 더 촘촘하게 가위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남겨두었던 여기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줄게요. 창구멍에서 가장 먼 곳을 찔러서 창구멍에서 가장 먼 곳을 찔러서 이렇게 겉으로 빼내주세요. 살살 실이 뜯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준 다음에는 막대나 겸자 같은 좀 단단한 것으로 이렇게 살살 예쁜 모양을 찾을 수 있도록 뒤집어 줄게요. 뒤집는 데 소홀하신 분이 있는데요. 뒤집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꼼꼼하게 모두 뒤집어 주셔야 손도 예쁘게 들어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모두 뒤집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데요. 삑삑이를 넣어볼까요? 삑삑이를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넣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삑삑이를 찾아올게요. 잠시만요. 삑삑이 소리 내니까 이렇게 꼬물이가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 이쁜이 왜? 들어갈라나? 안 되겠는데? 들어가나? 들어갔다. 삑삑이를 넣어줍니다. 삑삑이 넣으실 분은 여기 창구멍을 조금 넓게 남겨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빅빅이를 조금 넓게 남겨주시고 솜을 조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솜을 소량 넣어줍니다. 가급적 삑삑이를 감싸는 방법으로 솜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솜을 넣어줍니다. 솜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조물조물 주물러주세요. 솜을 넣으면서 이렇게 삑삑이는 이렇게 솜 안쪽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조물조물 만져주시고요. 자, 이렇게 솜을 넣으면서 조물조물 주물러주세요. 삑삑이를 넣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솜을 넣기는 수월하실 것 같은데 삑삑이를 넣은 경우에는 이렇게 삑삑이가 중심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언니 다 돼가요. 다 돼간다. 어떡하지? 다 만들어 간다요. 적당히 솜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솜이 적당히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을 창구멍으로 막아주면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창구멍을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분변으로 좀 빼내주고 공구르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공구르기를 합니다. 한 땀 한 땀 떠서 공구르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한 땀, 아래쪽에 한 땀, 위쪽에 한 땀. 언니 다 해가요. 아래쪽에 한 땀, 위쪽에 한 땀. 아래쪽에 한 땀, 위쪽에 한 땀. 알았어. 언니 금방 해봐. 어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부끄러워. 찡찡이가 됐어요. 아이 부끄러워. 우리 찡찡이. 아이 찡찡이가 됐어. 자, 끝까지 바느질을 한 다음에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실은 먼 곳으로 보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삑삑이, 수박 삑삑이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수박 삑삑이를 완성을 했습니다. 포도 줄까요, 이제? 포도 줄까? 포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라. 언니 여기 던진다.
왜? 수박 왜 버렸어 벌써? 벌써 버렸어? 됐다. 이제 언니 옷 빨아서 줄게. 알겠지? 언니 옷 빨아서 줄게 이제. 알았지? 이제 빨아서 줄게.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알았지? 언니 옷 빨아서 줄게. 빨아서 줄게요. 응. 알겠지? 할게.